안녕하세요. 드디어 고려의 마지막 대몽항쟁으로 왔습니다. 몽골은 13세기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몽골과 고려가 언제 처음 접촉하게 되냐? 바로 거란 때문입니다. 몽골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던 거란족이 고려로 침입하게 돼요. 그래서 몽골과 고려가 힘을 합세해서 거란을 물리치는 이 과정에서 몽골과 고려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강동성 전투입니다. 몽골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몽골이 고려한테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몽골 사신 저고여가 저골이 아니고 저고여예요. 저고여가 국경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외교가 단절되고 몽골의 침입이 시작됩니다. 몽골의 침입은 6차까지 진행되는데요. 1차 침입은 귀주성에서 벌어집니다. 여기는 박서가 이끌어요. 박서가 승리하게 되죠. 귀주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귀주성은 거란의 3차 침입에서 강간찬이 귀주 대첩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 귀주성입니다. 그리고 충주, 관노비와 천민들이 항전을 벌이게 돼요. 이게 1차 충주성 항전이에요. 몽골군이 이제 개경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지금 1차 침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체결해요. 조약을 맺게 되죠. 몽골군은 북방의 점령지와 개경에 다루가치를 파견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몽골의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 항전을 위해서 이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몽고 항전 때는 최씨무신 정권이 이끄는 때였으니까 그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가는 거예요. 개경이 포위당했으니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계속 항전을 하게 된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2차 침입 때를 보면 처인성에서 승려 김윤우와 처인 부국민이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게 돼요. 몽골군 살리타 살려줘. 아주 처인성에서 이 승려 김윤우가 처인 부국민과 함께 몽골군 살리타 살려줘를 사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부곡에서 알 수 있듯이 이쪽은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우리 초반에 배웠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평민이지만 천민 취급을 받는다고 했죠. 자, 몽골 항쟁에서 독특한 게 보이는데 평민들이 항전한 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천민 취급을 받은 천민들이 몽골에 항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3에서 6차 침입을 볼게요. 금을 정복한 몽골군이 여러 차례 이제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2차 충주성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우리 1차 충주성 전투는 몽골의 1차 침입 때 봤잖아요. 2차 충주성 전투는 몽골의 3에서 6차 침입 때 벌어지게 됩니다. 몽골의 5차 침입 때는 김윤우가 관노비와 함께 몽골군을 격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윤우라는 승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강화가 체결되는 모습을 보면 이제 고려 왕실이 재정이 궁핍해지고 최씨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최씨 정권이 붕괴되어 최희가 피살되면서 최씨 정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몽골과 계속 항전했던 최희가 피살되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되는 거예요. 이때 고려의 태자였던 원종이 강화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강화 이후 개경으로 환도 돌아오게 되는데요. 무신 정권은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무신 정권이 어떻게 계속 항전하냐면 무신 정권에서 삼별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별초가 계속해서 항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계속 옮기면서 항쟁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고려와 몽골군의 연합군에게 진압이 되는데요. 이렇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 섬으로 항전하는 이유는 몽골군은 바다에 역했기 때문에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기면서 항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군이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배만 타면 배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몽골과 항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화도에 있었던 겁니다. 몽골 침입의 영향을 보면은 팔만대장경 조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화도에서 조판을 했는데요. 민심을 모으고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종교적 염원을 담아서 제작되었어요. 몽골 침입의 피해를 보면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민생이 혼란해지고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는데, 이때 소실된 문화재가 대인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판목과 경주 황룡사 구춘 목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목탑이 있어요. 목탑이 있는데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목탑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석탑밖에 안 남았죠. 몽골 항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몽골군이 침입해오죠. 그리고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개경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는, 섬으로 천도하는 거는 몽골이 백길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해서 계속 항전했다고 했어요. 계속 항전할 수 있는데 이제 채씨 정권이 너무 샤치와 향약이 심했고 국가 재정도 바닥났고, 그리고 채씨 정권에 대한 반발도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최희를 피살하면서 강화도를 나오게 됩니다. 최희를 죽이고 강화도를 나와서 다시 재개경으로 한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처인성 전투가 있고요. 처인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팔만대장경을 조판합니다. 만들어요. 이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 개경으로 한도하고요. 한별초의 항쟁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마쳐볼게요.